가을입니다. 낙엽 떨어지는 길을 걸어보는 그 오글거리는 것쯤은 기꺼이 용서되는 요즘이죠. 그림을 좋아하는 여러분, 오늘은 같이 떨어져 있는 낙엽을 그려봐요. 자, 오늘 사진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나뭇잎이 가장 중요하고 나뭇잎을 잡은 손도 오늘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나뭇잎보다 손이 더 어려울 것 같죠? 자, 축이 있어요. 나뭇잎의 축. 그냥 축을 쓱 한번 그려봅시다. 네, 한 이 정도 축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고 끝나는 점이 나옵니다. 자, 시작은 꽃기점 한 이 정도에서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쭉 따라서 그려보는 겁니다. 약간 벌레도 먹고요. 이렇게 인맥이 굉장히 나뭇잎을 나뭇잎답게 해주니까요. 인맥 정도는 선을 한번 중요한 것들만 그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인맥을 만들어 놨습니다. 손 그리기예요. 눈으로 가는 대로 안 똑같아도 좋은데 사이즈는 비슷해야 되니까 덩어리를 한번 크게 그려보세요. 이 정도에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엄지, 자, 검지가 잡고 있고요. 자, 요걸 그릴 때는 자, 끄트머리를 한번 이렇게 원을 그려 보시고 손톱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한번 비스케치를 해봤어요. 이제부터는 색을 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물감만 쓰고 있잖아요. 네, 아트메이트에서 나오는 12색 고체 물감이에요. 이 12색 중에 요 색깔은 제가 별도의 다른 데서 그냥 갖고 온 깍두기 색깔이고요. 나머지가 12색깔입니다. 이 색깔을 활용해서 제가 한번 나뭇잎을 그려볼 텐데 각각의 색깔들은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재료가 중요한가요? 도구가 중요한가요? 그죠? 자, 한번 이 별거 안 되는 색깔 가지고도 충분히 나뭇잎 색깔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처음에는 가장 먼저 물을 충분히 경계선을 잘 맞춰서 충분히 만들어줍니다. 넓은 면적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쓰는 이 붓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 보인다고 하면 좀 큰 백붓을 활용해서 물을 듬성듬성 빨리 해줘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을 충분히 종이가 먹고 있을 수 있도록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그람수, 그러니까 중량이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 이것은 300g짜리 종이가 되겠는데 충분히 물을 먹어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예, 얇은 종이들은 내가 물을 칠해버리면 어느 정도 붓질을 해버리다 보면 그것이 그냥 종이가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종이가 이렇게 물을 먹으면 살짝 이렇게 붕 떠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전문가분들은 뒷판에다가 물을 흠뻑 먹여놓고 그리고 나서 앞판에 이렇게 물을 먹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앞뒤에 다 물 먹으면 울지는 않으니까요. 자, 저는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먹여놓고 마르기 전에 첫 밑색을 칠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계속 엷은 색부터 진한 색으로 레이어드 되는 컬러링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처음에는 보니까 자, 이미지 한번 보세요. 가장 밝은 것이 어떤 색일까요? 제가 볼 때는 노란색이에요. 네, 노란색 찍어서 팔레트에 갖다 놓고 물 좀 발라서 물 많이 먹을 거니까. 네. 근데 이 노란색이 굉장히 쨍하잖아요. 여기에 살짝 오렌지 색깔만 들어가도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란색. 어때요? 자, 이거를 충분히 물을 먹인 다음에 아까 발라놓은 나뭇잎 위에서 쭉 발라보십시오. 퍼지는 이 색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너무 노란색이 많다 싶으면 다시 오렌지를 좀 발라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발라줍니다. 뭐 깜짝이야 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마르면요 좀 한 단계 엷어지는 특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밑색에서의 여러 가지
이 그라데이션이 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지금 발라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만 물을 한번 닦아내고 난 다음에 살짝 닦아내 주는 겁니다. 닦아내 주면서 뭔가 내가 만들고 싶은 그라데이션을 조금씩 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직은요. 자, 물이 좀 많은 곳은 미리 좀 닦아내도 돼요. 마른 붓으로 이렇게 마르기 전에 다음 레이어드를 한번 칠해 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색들이 브랜딩이 되면서 중첩되게 될 건데 어떤 모양이 생길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밝은 색인데 다음은 무슨 색을 칠하면 중간 정도의 색이 될까요? 지금 제가 칠하는 것은 아트메이트에서 나오는 색 중에 라이트 레드라는 컬러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낙엽이 그러니까 외곽 지역이 전부가 좀 진합니다.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그쪽 부분에 슬쩍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번지는 거는 한번 그냥 놔둬보세요. 이 번지는 효과가 사실은 컨트롤하기 힘든데 컨트롤 안 되는 게 이뻐요. 쫙 번지는 게 그대로 말리면서 굉장히 이쁘게 색이 블렌딩 될 거예요. 이렇게 외곽을 해놨습니다만 여기가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터치 계속 물이 마르기 전에 계속 터치를 해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툭툭. 자, 오늘 그리는 나뭇잎은 플라타너스 나뭇잎이에요. 거기서 떨어진 낙엽이죠. 저는 플라타너스라는 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파리가 넓고 그늘도 많이 만들어주고 이 나무 이 덩치도 굉장히 크잖아요. 하늘 끝까지 닿는 모습.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 봄에 왜 목련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하고 너무 똑같아요. 목련꽃은 꽃이 질 때 꽃잎 자체들이 둥둥하고 떨어지는 모습. 이게 지금 플라타너스의 나뭇잎 떨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고 그게 굉장히 저는 그런 모습들이 좋더라고요. 이렇게만 같은 계열로 하면 참 그림이 재미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나뭇잎의 아랫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약간 멍든 컬러가 나오죠. 말이 멍들었지만 약간의 녹색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녹색을 한번 칠해줘 볼게요. 다시 저는 이렇게 브랜딩을 합니다. 그 색에 그대로 넣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한번 툭툭 찍어 볼게요. 예, 약간의 녹색이 약간 올리브 그린처럼 색깔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블렌딩 돼서 번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약간 멍든 느낌이 나겠죠? 그러면 아직 푸른기를 버리지 못하는 나뭇잎의 모습을 이렇게 살짝 한번 그려보는 거죠.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지가 알아서 퍼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물이 마르기 전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보시면서 계속 이런 패턴들을 넣어 주십시오. 이왕이면 번질 수 있게. 네, 여기가 좀 더 진해야 되는데 오늘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만져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종이가 울기 시작을 해버리면 이 높낮이가 생겨버려서 물이 모이거나 빠져나가면서 이게 참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울지 않도록 해주는 건데 뭐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적당히 계속 만지작거리면 돼요. 예,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마치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이렇게 멍들어 있는 듯한 느낌들도 내줘도 돼요. 예. 어떻습니까? 괜찮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요 퍼머넌트 바이올렛 요것을 한번 써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렛이 이 약간 레드하고 섞이면서 이 블렌딩 되는 색깔이 좀 저는 이뻐요. 그리고 약간의 어두운 것을 좀 효과를 줄 때 이게 굉장히 좀 잘 어울립니다. 진하게 줘야 될 경우 있잖아요. 지금처럼요. 네.
지금 요런 데가 굉장히 진한데, 색이 이뻐지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뭐 이렇게 놔둬도 이제는 거의 나뭇잎이 다 완성됐다고 보겠죠? 금방 하죠? 간단하고 쉽게 낙엽 그리는 건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이제는 손을 칠해 볼게요. 손. 자, 손은 엷은 색깔부터 칠해주면 되겠는데요. 손이 사실은 그리기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채색까지 하는 거니까 엄청 부담이죠. 예. 오늘 손은 그냥 대충 그린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명암을 좀 줘볼게요. 밑색이니까요. 이렇게 경계선을 흐트러뜨리면서 넘어와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번지는 걸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물칠하고 살짝 해서 조금만 닦아내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조금만 이렇게 손톱 부분 좀 밝아야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닦아내면서 그라데이션을 줘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요. 이제는 나뭇잎 인맥 부분만 살짝 힘을 좀 줘보겠습니다. 자, 물을 붓에서 찍고 그다음에 살짝 물기만 살짝 닦아낸 다음에, 자, 제가 이 사선붓 이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선붓이 좋은 게 얄렵한 선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칼날 형태로 가게 되면 보세요. 자, 물기를 많이 닦으면 안 돼요. 붓에 물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자, 붓에 있는 물이 이 종이에 스며들어 있는 물감을 다시 일어나게 해서 이 물감 자체를 다시 분모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기가 살짝 좀 번졌는데 한 번 더 닦아내 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동안 손이 좀 말랐네요. 손을 한번 더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부분 다시 레드. 네. 좀 더 진하게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명암 주듯이 가면 되죠. 자, 이렇게 마를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돼 가지고 마르면 올리고 색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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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거겠죠. 조금만 이제는 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맥이 어느 정도 이제 표시가 되면 좀 더 나뭇잎 같을 거예요. 가장 진해야 되니까 어떻게 섞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라이트 레드를 썼습니다. 바이올렛하고 섞는 거예요. 예, 바이올렛하고 어느 정도를 섞으면 좀 더 진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 색깔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진해요. 이 붓의 사선붓의 이 끝부분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세밀하게 이제부터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금 이제 디테일한 승부들을 보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인맥 부분이 좀 이렇게 진한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처리해 주자는 거예요. 인맥이 살짝 튀어나와 있으니까 빛에 의해서 살짝 그림자가 지는 효과만 좀 만들어 주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가을을 많이 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특히 요즘 같은 가을, 그러니까 색깔이 막 변해 있는 이 가을은 굉장히 좋아해요. 좋으니까 가을 타는 거고요. 근데 또 나쁘게 가을 타는 시절이 돌아옵니다. 늦가을이에요. 이 늦가을은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찬바람 불죠. 낙엽은 다 떨어져서 나뒹굴고 있죠. 그 스산함이 그냥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같이 밀려오고 또 일도 잘 안 돼가지고 동시다발적이면 마음이 힘들어. 막 힘들어. 어떻게 11월 중순 넘어가고 12월 초 이렇게 되면 그때가 딱 요 늦가을 낙엽 뒹굴 때인데, 그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 자, 이제 과감하게 배경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다 제가 셀룰리안 블루를 하나 더 섞어 봤습니다. 이 셀룰리안 블루를 가지고 제일 진한 곳 먼저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쭉 이렇게 번질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물을 먹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번지는 효과를 해서 나뭇잎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배경을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뭇잎 색을 약간 브라운 계열 혹은 레드 계열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가을이니까 완전히 색조를 대비시키는 게 굉장히 또 멋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계통을 조금 강조해주면 오히려 더 나뭇잎이 스타가 되겠죠. 깊은 가을에 낙엽 하나 주워와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가을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